겨울철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데 특히 등, 이렇게 허벅지 바깥쪽, 팔 바깥쪽 이런 데 엄청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밤에 주로 많이 가렵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맨날 긁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되게 상식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피부 상태로 잘 유지하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수비알람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철 너무 피부 건조하죠? 저도 진짜 너무 건조하거든요. 와, 이렇게 짚어줄 수 없지만 저도 엄청 표현이 너무 건조해져서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보습제를 제대로 안 바르면 피부과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옷에 하얀 가루가 묻을 정도로 저는 되게 피부가 건조합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피부에 대한 부분들이 건조한 걸 잘 모르고 갑자기 가려우니까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원장님 저 피부 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너무 가렵죠? 근데 막상 보면 다 괜찮아. 깨끗해요. 심지어는 건조한 증상도 없어요. 그냥 가려워요. 이 건조증 특징이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차라리 건조한 게 너무 많이 보이면 그래도 내가 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등, 이렇게 허벅지 바깥쪽, 팔 바깥쪽 이런 데 엄청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피부에 보이는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게 있으면 많이 가려워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밤에 주로 많이 가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정말 자다가 잠도 못 자고 맨날 긁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수면장애 오지, 피곤하지, 힘들지, 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또 추우니까 어떻게 이불 공기는 따뜻하게 난방 또 하죠.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온돌방, 그냥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바로 그 열기가 피부에 닿죠. 자 그럼 실제로 엄청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저는 진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자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아침에 몸무게를 딱 재면 딱 1kg가 빠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한 6시간, 7시간 사이에 몸무게가 1kg가 빠져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1kg가 빠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피부에서 나가는 수분량이 상당히 많이 손실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누워 있으면서 피부로 나가는 손실되는 거, 그다음에 숨을 쉬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공기 중에서 나가는 수분 손실량이 거의 1kg 정도, 그러니까 1리터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루에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최소 수분량이, 물론 음식도 좀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를 하긴 하겠지만 마시는 일단 섭취하는 물의 양은 최소 기본 2리터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2리터 이상인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 그럼 더 많이 드셔야겠죠. 왜? 내가 술을 마셨어? 알코올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이 생기거든요.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를 해야 기본적으로 수분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당연히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섭취를 하고요. 한 번에 2리터를 다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틈틈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물을 드시는 게 더 많이 권하고요. 차 아니고요. 물 쪽으로 권합니다. 차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뇨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다면 더 많은 양의 물들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습기의 습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도를 40에서 60%를 맞춰놓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체크를 해보니까 제 주변 환경은 거의 30% 미만인 거예요. 너무 건조하죠. 왜냐면 실내에 있고 히터를 계속 켜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제가 제 옆에 가습기를 하나 켜놨습니다. 40%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변 환경이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가습기가 항상 이렇게 옆에 좀 있어줘야지만 이 겨울철에는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가습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습기 없는 분들 가습기 사세요. 근데 물론 이제 살 수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수건 있죠. 수건 적셔놓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빨래에 걸든지 해서 최대한 그 습도를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셔야 돼요. 접치개 말고 바로 대 말고 약간 한 칸 띄워놓고 2칸 정도 이렇게 넓혀 놓으면요, 표면적의 수분이 날아갈 수 있는 표면적이 많아지죠. 그래서 증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조금 넓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2-3개를 두시면 공기 중에 수분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겨울철은요, 뜨거운 물, 또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안 되고 뜨거운 물 켜놓고 그냥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또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죠. 그 뜨거운 물이 실제로 피부에 있는 지질치를 엄청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수분도 엄청 많이 뺏어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많이 건조해지죠. 여러분들 목욕탕 갔다 오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물에 불릴 땐 좋아졌는데 딱 끝나고 나와서 이제 물을 닦고 난 뒤부터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온도, 그 열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뜨겁거든 온도가 차갑거든 이런 온도가 우리의 가려움증이나 통증보다 먼저 가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 버튼 있으면 선착순으로 버튼 딱 누르는 사람이 1등 하는 것처럼 먼저 가서 뜨거운 열이 딱 누르면 그 다음에는 버튼을 못 누르는 거지. 덜 눌러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가려움증에 대한 신호가 DO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가려움증을 좀 덜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려우면 아궁이에 가서 더 지지잖아. 헤어 드라이기 하고 더 하면 엄청 시원하죠. 그게 뭐냐면 가려움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온도가 훨씬 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주니까 악화염이 되는 거거든. 목욕탕 들어갈 때, 샤워할 때 뜨거운 물에 있으면 지져지고 되게 그거 기분이 좋은 거야.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온도가 올라간 그 자체가 가려움증을 떨어뜨려주는 요인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가려움증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뜨거운 물 때문에 더 피부는 건조해지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샤워는 정말 짧게 하셔야 돼요. 특히 가려움증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짧게 하셔야 된다. 꼭 잊지 마시고요. 샤워할 때 때밀이로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쾌감이죠. 때밀이. 안 됩니다. 때를 미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우리 피부에 수분을 잘 머금으려고 딱 피부에서 갖고 있는 걸 걔를 확 날려버리는 거야. 수분을 잡을 힘이 없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샤워 타월 같은 거 약간 까끌까끌한 것도 있죠. 그것도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진짜 비누와 손으로만. 그리고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오븐도 넘기지 마세요. 샤워 딱 5분 안에 끝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 씻기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씻겨요. 그러니까 딱 5분만 집중하고 딴 거 그냥 춤추고 놀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해주시면 좋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요, 보습제 사용량을 늘리셔야 돼요. 뭐 제로이드라든지 에스트라라든지 인트린직, 리주더마 뭐 이런 MD 제품, 의료기기 제품들 요즘에 많이들 바르잖아요.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고요. 아마 애기들 아토피용으로 쓰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 많죠. 그러니까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때 하나의 포인트는요, 반드시 향이 없으셔야 돼요. 향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보습제 향이 좀 들어가면 그게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그런 제품들 특징을 잘 보면요, 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더 센트, 시카 뭐 이런 제품들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그런 제품들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얇게 펴바르는 게 아니고요,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때만큼은. 자, 그러면 사실 단점이 뭐냐면 조금 바르고 나면 조금 끈적거리는 느낌, 약간의 이런 불편감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며칠만 좀 잘 해주고 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매일 그렇게까지 바르실 필요는 없고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만 조금 과한 양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부의 수분도를 잡아주는 도가 되게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좀 건조한 느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몸은 건조해질 때 비늘처럼 각질이 생기는 건 건조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보습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부분들을 눌러주는 게 우선이지, 그게 지저분해 보인다고 미는 순간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셔서 좀 더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데 보통 한 4, 5월까지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너무 가려워, 진물나, 약 드셔야 돼요. 이때는 꼭 피부과 가셔서 약을 좀 드셔서 그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부과 주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잘 모르실 경우에는요, www.akd.or.kr 딱 치시면 딱 그 사이트에 우리 동네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계신 분들이 쫙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가셔가지고 피부 증상들 이야기하고 치료 함께 받으시면 정말 도움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건조하거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꼭 한 번 더 병원 가셔서 증상 진단 받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부 너무 건조해지는 거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지금 진짜 잠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되게 상식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좀 더 이번 겨울철 좀 더 사실 너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피부 상태로 잘 유지하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얼굴이 몸이 막 가렵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꼭 보습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보습제 이야기 할 줄은 몰랐는데 울란바토르 시내 한중앙 징기스칸 광장에서 여러분들께 보습 이야기를 제라고 할 줄 알았겠습니까?